하지 말아야 될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시간은 결국 선택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게 하고 싶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 기술을 숙련시키고 싶다면 나는 그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나 내가 편안한 시간이라든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시간으로 선택한다면 당연히 변화는 요원한 거고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시간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이죠. 장소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장소들을 내가 선택한 거고,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떻게 보면 프로스펙팅 명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아니면 프로스펙팅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던 것들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보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을 오늘 내가 익숙한 공간인 어느 특정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어, 차원이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내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했던 것을 특정한 지역의 호텔 라운지에서 미팅을 한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조금 값비싼 지역 아니면 값비싼 곳에서 만나자고 할까? 이렇게 좀 무겁게 만나자고 할까?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장소가 뭐다? 내가 오늘 너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건데 이전에 했던 메시지와는 조금 더 무겁고 정중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무언의 메시지도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가 활동하는 장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결정은 결국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나도 바뀌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스타벅스에 갈 때는 편안하게 그냥 뭐 슬리퍼 신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호텔 라운지에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는 사람은 스스백 말고는 뭐 잘 없겠죠. 그죠? 우리는 TPO라고 하는데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옷차림도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내가 변화하기 위한 3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을 좀 벗어나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틀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내가 편안한 상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관성적인 현상, 그리고 그 상태, 그런 생각의 기준, 이런 걸 다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돼.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하루를 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덥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날씨는 당연히 이제 더워질 거고, 더 더워질 겁니다. 더 습해질 거고, 이제는 또 장마가 올 거예요. 근데 장마 때는 오히려 또 낫는데, 뜨거운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해요. 덥다라고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수용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나부터 덥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리면 누구도 덥다라는 그 기준과 어떤 그 사람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귀찮은 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빨리 바꾸는 걸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였습니다. 그죠? 조금 불편해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도 통증으로부터 몸을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시간과 장소와 때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 허리 아픈 것을 상담을 한번 해볼까? 결국 시간, 장소, 사람을 바꿔야 내 아픈 통증도 변화시킬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근데 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선택하고 그 강력한 변화가 나에게서 드러날 때 내가 컨택하는 사람들, 내가 프로스펙팅 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되죠? 인지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동기가 생긴다.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예술가 앤디 워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변한다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정말 뼈 때리는 명언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세상은 다 변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세계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을 둘러싼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것도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나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좋아하는데 돈을 썼을 거고 꼭 필요한 투자 행동들이라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내는 행동들이 아니라 결과가 날만 하면 거기에서 그만을 잡거나 결과가 날만 하면 감정이 상해서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안타깝게도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즉 99도까지 왔다가 마지막 1도의 온도를 더 높이지 못해서 물을 끓이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일만 미철의 가장 큰 핵심 주제도, 그리고 핵심 메시지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도 없으면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하면 기회를 봐도 기회인 줄 모르고 어떤 성공의 이 어떻게 보면 정상에 거의 올라가기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이라는 건 뭐죠? 내가 바라보는 생각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틀이라는 겁니다. 높은 데서 바라볼 땐 전체가 조망되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높게만 보이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차원적인 시각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죠. 우리 안을 투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의 틀을 가지느냐, 성공의 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이 성공의 경험이 많던지, 아니면 성공의 경험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이것은 간접 학습이죠. 내가 성공의 경험은 직접 학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내 생각의 구조와 사고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아, 저 사람은 남들과 좀 다르구나.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서 진짜 중요한 건 남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10걸음, 20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발행이 찢어지고 계단이면 무릎 다칩니다. 발목 다쳐요. 한 번에 뭐 빨리 가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한 번에 빨리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지름길을 온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한 걸음씩이라. 뭘 한 걸음씩 해야 됩니까? 우선 계속 말씀드리는 이 혁신 활동이고 혁신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내 삶에서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변하지 못합니다. 혁신 행동은 뭐냐?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매일매일 달성하고 그로 인해서 작은 승리를 반복한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직접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학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이 5문장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오늘 하루 시간에 계획하느냐, 그리고 그 시간대로 내가 실행할 때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내가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승리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되고 3주, 3일이 되고 3주가 되고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뛰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혁신되어 있다는 거죠. 혁신이란 뜻이 뭡니까? 살 가죽을 벗겨내서 새로운 살을 만드는 그 과정이 혁신 아닙니까? 내 살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지 않나요? 결국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내 습관이 된다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성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내 내면이라는 건 의식과 무의식에 그리고 내 뇌에 각인시키는 거죠. 이 행동이 승리를 주는 이 승리하는 경험이 나에게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반복하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것만 해도 설레이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는 그 짜릿한 경험이 나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지식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그 사유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매일 책을 읽습니다. 남들이 읽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변에 그냥 이런 책들이 항상 있어요. 읽을 거리를 항상 들고 다닐 거예요. 왜? 짜투리 시간에 이 책을 읽는 기쁨과 그 지식이 주는 달콤함과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내 경험, 간접 경험으로서 내 직접 경험에 그대로 어떻게 되면 재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책을 누가 안 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목표를 세우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이걸 투두 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슬리밍 거 하고 있는데 저기 인스타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 슬리밍고라고 적어놨다고 슬리밍고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기본 값은 뭐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오늘 내 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일정을 소화하고 어떻게 그 시간까지 늦지 않고 갈 건지, 일정이 없다면 어떻게 일정을 만들 것인지 점검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일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부 및 근황입니다. 이 안부 및 근황을 파악하지 않으면요, 어, 내가 항상 명단에 쪼달려요.
즉 1번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목표와 일정이 나오질 않아요. 안부와 근황 파악을 최소한 제가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최소값이지 꼭 이렇게 하면 3명만 죽더라.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내 수입과 내 목표에 따라서 이 인원수는 어떻게 되면 증가되거나 추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망 고객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안부 및 근황 파악. 그럼 안부 및 근황 파악을 내가 꾸준히 해 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가망 고객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쇼케이스, 바른 자세 시연입니다. 오늘 바른 자세 시연이 오늘 하루에 일어나지 않으면 최소한 한 명은 일어나야 내가 뭐가 됩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바른 자세 시연만큼 이론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실전이에요. 바른 자세 시연을 내가 숙련되게 하면 할수록 내 사업의 결과값은요, 정말 복리로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오늘 하루가 바뀌지 않아요. 내 사업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명은 뭡니까? 가망 고객한테 쇼케이스하는 게 베스트죠. 하지만 가망 고객이 없다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이라도 해야 됩니다.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 기술이 숙련되지가 않아요. 아, 오늘 만날 사람이 없네요. 초대할 사람이 없네요. 오늘 매장에서 시연할 사람이 없네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연습이라도 해야 됩니다. 연습은 뭡니까? 고객이 왔다라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고객님에게 바른 자세 시연을 통해서 자세를 안정화시키고 코어 근육을 세팅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님의 척추와 골반과 상체의 전반적인 자세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드리는 시연 과정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것 멘트부터요. 그리고 상체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화될 수 있는, 즉 상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오늘 고객님에게 이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체 바른 자세를 이제부터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저 목이 아픈데요? 저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엘리베이터 스피치 하듯이 30초 안에 고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을 안 하는데 고객을 막상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죠? 네 번째, 신규 개체 및 명단 확보. 그래서 1, 2, 3, 4를 내가 오늘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항상 명단에 짜쳐요. 쪼달립니다. 돈에 쪼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지금 돈에 쪼달릴까? 그러면 돈을 쪼달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돈은 쪼달릴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안 하고 이 해야 되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부 근황을 파악해서 일정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 시연을 매일매일 훈련해서 초대하는 것과 시연하는 것을 내가 매일 훈련을 해가지고 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내가 기존에 있는 명단 프로스펙팅 외에도 오늘 하루 신규를 개척하고 명단 확보하는 기본적인 개척 활동,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되죠? 또 1번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개척했던 명단에 대한 안부나 근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명단 개척을 안 하면 명단이 또 쪼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자세 시연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거나 딴 일을 또 찾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 프로세스, 이게 3개월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개월 뒤면 사람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창업 설명회 왔는데 그 사람 안 보여.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집에 갔거나 딴 거 하러 간 거예요. 왜? 1, 2, 3, 4를 내가 제대로 가이드 하거나 그 사람들이 1, 2, 3, 4가 중요한지 모르거든. 이게 기본기라는 걸 모르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의 향상이 되기도 전에 그만두더란 말이죠. 훈련을 안 하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계속 여러분들 100일까지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4개는 무조건 내 하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 보냈다고 사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4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4번은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007 가방 들고 다녔다. 가게 들어가서 명함 주고 그렇게 사람 명단을 파악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SNS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런 거 활용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인바운드 세일즈 시스템. 즉 밖에서 고객이 나를 찾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영상 가공해서 연락처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재가공해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하고 뭐 카스라든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다시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세일즈 시스템이 가동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건 내가 지나가는 시간, 주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가게들이나 상점이나 매장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도 전단지를 주던지 홍보 리플릿을 주던지 아니면 그죠? 명함을 주던지 또 거기 가서 컨택을 하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근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3곳 정도 하면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일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16곳의 명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4번 반복하면 52곳의 명단이 생겨요. 한 달에. 즉, 한 달에 50곳의 새로운 명단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뭘 할 수 있습니까? 2번, 안부 및 근황 파악을 50곳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이 나는 이걸 고루하게 또 반복합니다. 오늘 지나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나는 50곳이 생겨서 2달 만에 100곳의 새로운 가망 고객이 생긴다. 그게 진성이든 가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한 명이라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명을 찾는 거예요. 나처럼 훈련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명을 찾는 겁니다. 매달 그 한 명을 진짜 찾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할렌 샌더스 할아버지가 1009명에게 거절당하면서 1009번째 그 레시피를 사준 그 한 사람 만나는 1000명이 걸렸다면 우린 그것도 아니잖아요. 100명한테만 내가 쇼케이스 한번 해보자라는 게 우리 지금 이 3개월 동안 하자는 아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내가 100명도 쇼케이스 안 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요. 하루에 최소 30분 산책이나 운동을 해라. 그죠? 여러분들이 왜, 살이 안 빠진, 뭐, 저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살이 빠지기 위한 노력 뭘 했는데? 식사를 줄였나? 아니면 이것만 있고, 물론 몸은 변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럼 거기에서 정말 내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게 근육을 늘리고 싶다? 근력 운동을 좀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근육이 없던 게 그냥 확 생기진 않잖아요. 그죠? 체중을 줄이고 싶으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으면 식사 조절해야죠. 야식 먹고 밖에서 외식만 계속 하는데 어떻게 몸의 내장 지방이 그냥 변합니까?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내 시스템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30분 동안 내가 이 동네를 오늘 차를 몰고 가서 거기 주차를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오늘 산책하면서 식사를 거기서 한번 해봐야지. 그 동네 동태도 살피고 상권도 살펴보고
그 지역의 고객들의 연령대도 한번 분석해서 그 매장에 가서 오늘 한번 식사하면서 주변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고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일즈 킷이나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사람을 만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내가 준비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러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뭘 하든 우리 매장에 가서 운동을 하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동선을 바꿔서 그곳에 개척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혁신행동으로 내가 명단을 확보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나 전문인들 만나면 이런 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5가지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저도 할게요. 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론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정대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오늘 하루 밤에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거 5가지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인증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가 3개월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이 사업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개월 뒤에 옆에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만 정말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금요일에 나머지 5가지 또 한번 해봅시다. 이 5가지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하는 기본이 5가지가 더 추가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3년까지 이걸 하게 되면 명단에 쪼달릴 리가 없고 돈에 쪼달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돈에 쪼달리느냐? 이 5가지가 안 하거든. 일정이 없거든. 아주 간단해. 이 5가지만 하면요, 여러분, 이 사업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걸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동기부여 책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고, 하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이 5가지 한번 집중해서 해봅시다. 100일 미쳐보는데 집중해 봅시다. 지금 5월 달이죠? 제가 볼 때 100일 이제 21, 28회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 8월 달까지 딱 3개월이면 100일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거 120일 동안 저하고 만나지만 매일 하면요 100일 정도 될 거예요. 100일이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100일일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8월 초에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9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습관이 되면요 저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일만 미쳐라면서 저는 다른 거 목표 필요 없어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40명이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그냥 매일 내가 밥 먹듯이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때 제가 진짜 1000% 아니 목 걸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에 안 쪼달립니다. 돈에 안 쪼달려요. 돈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5가지만 알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일정이 없으면 개척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오늘 다른 자세 시험 훈련은 내가 꼭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라. 이게 핵심이고 하루에 30분은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4번이나 2번을 하기 위해서 오늘 1번을 선택해라. 그리고 3번을 훈련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게 훈련이 되도록 내 몸에 배이도록 해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